나합격 위험물 기능사 2014년 2회 필답형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과염수산 칼륨 한 분자가 열분해하는 경우 발생하는 산소 분자의 분자수는 몇 개인가? 과염수산 칼륨은 KClO4라는 분자식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에서 분해가 되면 KCl하고 O4가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KCl 플러스 O2가 되는데 한 분자의 과염수산 칼륨이 분해됐을 때 한 분자의 1몰의 염화칼륨하고 2몰의 산소가 분해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반응식을 통해서. 자, 이 분자수는 그러면 2개라고 보시면 되겠죠. 1몰, 1몰, 2몰의 비율이라면 1개, 1개, 2개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몰이라는 건 분자의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거를 의미하니까요. 2번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설치하는 경보설비는 무엇인가? 자, 경보설비는 불이 났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 설비일까요? 불을 끄는? 아니면 도망가는? 아니죠. 불이 났을 때 불이 난 걸 알리는 설비입니다. 소리로서, 사이렌으로서 알려주는 설비인데 이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가 500제곱미터일 때 설치하는 것은 바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입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이고요. 이거는 필기에서도 한 90%의 확률로 나왔던 중요한 부분이었죠.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비정수량 10배 이상일 때 설치하고요.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가 500제곱미터일 때 설치하거나 아니면 2개의 층, 1층이나 2층을 합한 면적이 500제곱미터가 안 되면, 즉 면적이 좁으면 하나를 설치할 수 있고요. 자,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가 아닌 그냥 일반 건물도 있겠죠. 그런 건물들이 600제곱미터일 때 한 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주요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에 하나를 설치합니다. 이게 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한 설치 기준이므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 쓰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기의 위험물을 지정 수량이 큰 순서대로 답을 나열합니다. 자, 아염수산 염류는 1류 위험물의 무화과염의 아죠. 그래서 50kg이고요. 요오드3 염류 요부질의 요입니다. 그래서 300kg. 철분은 제2류 위험물 5철마분의 5겠네요. 그럼 500kg일 거고, 황아리는 백황유적의 100. 중크롬산은 1류 위험물 중과에 해당하니까 1000kg. 그래서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중크롬산 염류, 그 다음에 철분, 요오드산 염류, 황아린, 아염수산 염류까지 이렇게 쭉 쓰실 수 있겠습니다. 이산화탄소 1kg을 표준 상태에서 소화기로 방출할 경우 차지하는 최적은 몇 리터인가? 리터라는 단어가 보이니까 이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푸는 거겠구나 추측이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거는 이산화탄소가 방출됐다고 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그 안에서 고체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가 기체 상태로 방출이 되는데 강하게 압축되어 있는 고체 상태가 아니라 압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관을 통과하면서 고체로 변했다가 이제 방출이 되게 되는데 이 1kg의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니까 화학 변화가 없죠. 화학 반응이 없는 유형이므로 그냥 PV는 n분의 WRT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화학 반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부피를 구하는 식으로 바꾸신 다음에 V는 PM분의 WRT에서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이라는 얘기이므로 P는 1atm, M은 CO2에서 44g/몰, W는 1kg인데 지금 리터로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질량의 단위는 g으로 변환시켜 주시면 1kg은 1000g이 되겠죠. R은 기체상수 0.082, 그리고 T는 0도씨 플러스 273이니까 273켈빈이 되겠습니다. 자, 싹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508.772가 되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변환하면 508.77리터가 되겠네요. 5번 원자량이 24이고 은백색의 광택이 나는 가벼운 금속이며 산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하는 제2류 위험물의 명칭이네요. 자, 명칭을 쓰고
또 염산과의 화학 반응식을 쓰시오. 자, 문제가 답이 하나가 아닌 두 개를 요구하는 문제네요. 제 이류 위험물 중에서 원자량이 24라는 것은 이렇게 짝수로 끝난다는 건 원자 번호도 짝수라는 얘기겠죠. 원자량은 원자 번호 곱하기 2를 해서 구하니까 그럼 원자 번호가 몇? 12인 원소를 찾으면 되겠네요. 12인 원소 마그네슘입니다. 자, 마그네슘 가벼운 금속 맞고요. 산과 반응해서 수소 발생시킵니다. 또한 물과 반응해서도 수소가 발생이 되죠. 이 마그네슘이 염산과 반응했을 때 반응식을 써보면 Mg 플러스 HCl인데 마그네슘하고 염소, Cl이 반응을 합니다. 근데 마그네슘이 주기율표 중에서 2족 원소예요. 그래서 2 플러스를 가지고요. Cl은 17족, 그래서 18족을 제외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오른쪽 원소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1개인데 이 두 개의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Mg 하나에 Cl이 2개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식을 그냥 MgCl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MgCl2라고 써주셔야 하고요. 반응하는 또 다른 물질은 H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식 앞에 미정계수법, 미정계수 ABCD를 정한 다음에 미정계수법으로 쭉 풀어주시면 Mg 플러스 EHCl은 MgCl2 플러스 H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물질명은 마그네슘이고 그리고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된다. 두 가지를 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하였을 때 생성되는 물질을 쓰시오. 한 가지만 쓰는 것도 아니고 기체만 쓰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를 다 써야 한다는 게 자, 포인트입니다.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하면 뭐랑 뭐가 생기죠? 수산화칼슘과 아세틸렌이 생기죠. 자, 아세틸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은 이것만 쓰실 확률이 높고요. 또 수산화칼슘이 아시더라도 그냥 너무 아세틸렌에 꽂혀서 한 가지만 쓰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다 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아세틸렌인지 메탄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메탄은 탄화 알루미늄에서 생성되는, 여기 있네요. 탄화 알루미늄에서 생성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물질은 수산화칼슘과 아세틸렌이 발생한다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산수 칼륨 100kg이 1기압 100도씨에서 열분해할 때 반응식과 CO2의 최적을 구하시오. 자, 이번 회차에서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또 나왔네요.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는 거는 수험생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느꼈을 만한 어려운 시험에 해당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문제를 풀어보면 탄산수소 칼륨이 분해했다고 했으니까 화학 반응이 있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반응식부터 써주시고 탄산수소 칼륨 몇 종 분말 소화약제? 제2종 분말 소화약제죠. 그래서 K2CO3, CO2H2O로 분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적. V를 구할 때는 PM분의 WRT로 구한다고 써주시고 PM, WRT 쭉 구해주신 다음에 대입을 하는데 대입을 한 요 부분은 탄산수소 칼륨 KHCO3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을 CO2로 바꿔줄 때 몰수의 비로 바꿔주게 됩니다. 2몰의 KHCO3가 분해가 되면 1몰의 CO2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15.293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나왔는데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하니까 15.29 세제곱미터가 나온다. 이렇게 단위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에서 15.29뿐만 아니라 화학 반응식도 추가를 해주시고요. 화학 반응식 여기에 있는 부분을 정답에 써주셔야 하고 또 V 여기 대입하는 부분에서 1 곱하기 100이라고 수정을 해주셔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1 곱하기 100분의 1000 곱하기 0.082 곱하기 373이고요. 이쪽으로 넘어와서 5.293이 아니라 15.293입니다.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8번 아닐린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아닐린은 제4류위험물 중에서 제3석유류죠. 품명을 쓰실 때는 요 비수용성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 수용성, 비수용성 눈에 익으시라고 이제 풀이를 해놓은 부분이고 품명에는 제3석유류만 쓰시면 되고 지정수량은 2000리터 그리고 분자량은 분자식을 알아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분자식 C6H5NH2니까
이렇게 분자량을 구해보시면 93g/몰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분말소화기 소화약제 화학식을 쓰시오. 1, 2, 3종 분말소화약제 화학식 기본이죠. 뿐만 아니라 분해식까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잘 나오는 문제니까 정리해 두시고요. 10번에 소화설비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제조소나 취급소의 경우에는 1소요 단위를 몇으로 할까요? 제조소는 한 종류, 취급소는 4가지의 종류가 있죠. 제조소 등에서. 자, 이렇게 종류가 적은 것은 내화 구조도 100에 50이라고 이렇게 연계해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장소는 8가지니까 숫자도 커요. 150에 75. 그리고 지정수량은 곱하기 10 한 개 1소요 단위가 된다 하면은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100, 그 다음에는 50이죠. 자, 내화 구조인 경우가 숫자가 더 큰 이유는 내화 구조, 불에 잘 견디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자, 불에 잘 견디면 좀 넓은 구역을 한 사람이 맡는다 또는 소화기 하나가 맡아도 되겠죠. 비교적 덜 위험하니까. 근데 내화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빨리 탈 거예요. 그럼 더 위험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장소가 넓은 것보다 좁은 것이 더 안전할 테니까 이렇게 숫자가 100에 50이 되는 이유, 내화 구조가 더 안전하고 비내화 구조가 덜 안전하기 때문이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색상을 쓰시오. 자, 표지판에 대한 문제네요. 어떤 표지판이냐면 위험물이라는 표지판입니다. 자, 위험물이라고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표지판을 한번 보시는 것이 더 기억에 잘 남을 수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바탕이 까만색이고 문자가 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색에 황색까지만 쓰셔도 되겠죠? 뒤에 반사도료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흑색, 황색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제6류위험물과 혼재 불가능한 위험물을 모두 쓰시오. 자, 혼재라는 말이 나왔는데 1m라는 기준이 없으므로 423, 524, 6 하나로 보시면 되고요. 자, 6류위험물은 그럼 1류위험물하고만 혼재 같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나머지 2, 3, 4, 5류위험물은 다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류, 3류, 4류, 5류위험물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